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제 49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는 마인드 골프가 한국에 출장을 간다고 지난번 48번째 샷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마인드 골프가 보통 방송을 녹음할 때 일요일 저녁, 미국 시간 기준으로 일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고 보통 한국 시간으로는 그러면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는데 그 정도에 녹음을 하는데 지금은 토요일 아침 일찍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 마인드 골프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러 LA 공항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방송이 늦을 것 같아서 한국 가서 또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방송을 녹음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조금 일찍 일어나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보다는 목소리가 좀 약간 낮거나 낮은 톤이거나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들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난번 48번째 샷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출장을 가게 되고, 한 열흘 정도 한국에 있게 되는데요. 9월 17일 월요일 날 처음으로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 또는 SNS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마인드 골프 얘기하셨던 분들과 오프 모임, 정모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지금 카페 통해서 들어오신 분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제 만나는 자리를 이제 마련을 했고, 카페와 이제 SNS에 공지를 해드렸는데, 9월 17일이고요. 장소는 분당 서현 쪽 정도고요. 스크린 골프를 이제 하나 빌려서 거기서 이제 만남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예상은 참가를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한 대략 10명 정도 되시는데요. 시간이 늦더라도, 조금, 어쨌거나 사람들 만나면 조금 시간을 좀 늦게까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늦더라도 좀 참석을 하실 분들은 오셔도 괜찮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번 기회에 마인드 골프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인드 골프도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시나 또는 어떤 분들과 그동안 소통을 했는지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하니까 한번 정도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PGA에서는 뉴스 중에 라이더컵 미국 주장이 선발하는 4명을 발표했는데요. 라이더컵이라는 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얘기 드리면, 라이더컵은 2년에 한 번씩 미국 대표와 유럽 대표가 만나서 하는 친선 대회예요. 경기 방식은 4볼, 4썸, 개인전 이렇게 있는데, 간단히 얘기 드리면 4볼은 공을 4개 가지고 각자 4명이 각 팀별로 2명씩 해서 4명이 이제 매 홀을 쳐가지고 홀마다 이제 그 2명이 같은 편이니까 그 2명 중에 이제 좋은 성적을 이제 표기해서 이렇게 성적을 비교해가지고 승패를 나누는 게임이고요. 4썸은 공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2명씩 출전하는 이제 4명이 한 팀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이제 공을 하나 가지고 2명이서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치는 그런 방식이 이제 포썸이에요. 그리고 개인전은 이제 각 대표 12명이 12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12명이 각각 1대1로 하는 개인전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대회가 이제 라이더컵이에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따로 이제 팟캐스트에서 따로 한번 다룰 예정이고, 이 대회가 9월 마지막 주 정도에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열리고요. 번갈아 가면서 미국과 유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 경기 전적은 유럽이 좀 우세하고요. 방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12명이 출전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선수 선발이 이제 4명이 주장 선발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컵 포인트라는 거를 계속 누적을 해서 8명이 상위 1위부터 8명이 진출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주장이 알아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번 미국 쪽 주장이 데이비드 러브 3세인데요. 주장이 이제 4명을 이번 주에 선발을 했고요. 이 4명에 포함된 사람은 더스틴 존슨, 스티브 스트리커, 브렌튼 스네데커, 그리고 짐 퓨릭, 이렇게 4명이
이제 합류가 됐고, 그래서 총 12명이 이제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 마인드 골프가 더스틴 존슨이 그 트위터 한 거를 봤는데요. 이게 실시간으로 그 방송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뭐 중요한 것처럼, 예, 그 CNN 뭐 이렇게 브레이킹 뉴스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 이제 한 명씩 발표될 때마다 재밌는 거는 그 뉴욕에 있는 나스닥 그 건물 바깥에 있는 그 전광판에 각각 한 명씩 이렇게 발표될 때마다 이렇게 전광판에 표시가 된 그런 형태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마인드 골프가 사진을 봤었는데, 그만큼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있는 그런 대회이기도 하고요. 뭐 유럽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이제 하는데 선발 기준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대회가 라이더컵이란 게 있고, 뭐 지난해 했었던 프레지던트컵, 미국 대표와 그 유럽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인터내셔널 대표가 이제 하는 프레지던트컵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여자 대회 중에는 솔하임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대항전이 몇 가지 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참 좋고요. 이런 대회가 또 어떻게 그 대회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동소이하게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대회도 조금 진행하는 방식과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어떤 나라와 어떤 연합이 이렇게 하는지를 좀 아시면 경기를 보는데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그 페덱스컵 플레이오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회인 바클레이스 대회가 닉 와트니가 우승을 했었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무슨 대회였었죠? 그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BMW 챔피언십이 현재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했었던 것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그 현재 제3라운드 BMW 챔피언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BMW 챔피언십은 그 플레이오프에서 첫 번째 대회에서는 그 페덱스컵 포인트 125위까지 하고요. 두 번째 대회는 100위까지 진출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BMW 챔피언십은 70위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한국 선수는 그 위창수 선수와 노승열 선수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생각이 났는데, 그 두 번째 대회는 도이치뱅크 챔피언십이었죠. 기억이 가물가물했었네요. 그래서 지금 3라운드 현재 지금 마인드 골프가 녹음하고 있는 그 토요일 오전까지 2라운드까지 결과를 보면 BJ 싱 선수가 1위를 하고 있고 13언더파로,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길로이가 12언더파로 공동 2위를 하고 있는데, 그 최근 그 PGA 챔피언십 대회 이후에 로리 맥길로이 선수의 그 상승세가 굉장히 또 보이고 있고요. 플레이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소위 얘기하는 포스트 타이거 우즈 시대를 여는 그런 그 하나의 주축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경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도 이제 그 올해 3승을 하고 후반으로 올수록 이제 집중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특히 이 플레이오프에 들어와서 갈수록 라운드를 그 거치면서 더더욱 나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BJ 싱 선수는 현재까지 그 페덱스컵을 총 5번 대회를 했는데요. 2007년부터 2007, 2008, 2009, 2010, 2011 해서 이 5번의 대회를 했는데, BJ 싱도 이 5번 대회 중에 페덱스컵을 한 번 우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2번을 우승을 했고, 지난해에는 빌 하스라는 선수가 우승했고, 또 예전에 그 짐 피릭도 한 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BJ 싱 선수도 그 저력이 있는 선수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렇게 3라운드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노승열 선수랑 그 위창수 선수 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위창수 선수는 아마도 요 3라운드에 다시 이제 탈락을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4라운드가 최종 30위까지 진출하는데, 노승열 선수가 지금 공동 7위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덱스 포인트 현재 예상이 32위인데요. 32. 근데 4라운드 진출이 30명까지가 이제 되는데, 현재는 약간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조금만 더 선전을 해서 마지막 4라운드까지 진출을 하고 최종 라운드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노승열 선수는 개인적으로 올해 목표가 페덱스컵 포인트
베스트 순위로 봐서 이제 2차전, 100위까지 진출하는 2차전이 목표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목표 이상을 하고 있죠. 요즘 노승열 선수가 그 2라운드에서 첫날 9언더파 치는 것을 보니까 이제 PGA 투어에 좀 이제 적응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내년 뭐 올해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페덱스컵 그 플레이오프와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이제 매 대회 할 때마다 마인드 골프 카페에서 그 소셜 골프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번째 대회인데 이번 주에 걸린 상품은 골프공이고요. 테일러메이드 라켓볼이라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테일러메이드 라켓볼 공 12개를 지난번 3차 대회에서 우승하신 분께서 기증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그게 걸려 있는데 현재 그 BJ 싱을 거신 분은 없고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길로이를 선택하신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떤 결과가 날지 좀 궁금하고요. 그 cafe.naver.com/mindgolfer mindgolfer 거기 들어오시면 그 매주 그 이런 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골프 이벤트를 회원들이 이렇게 같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뭐 PGA 투어에 대한 소식은 이렇게 전하고요. 최근에 카페에 올린 사연 중에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의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뭐 사연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글을 좀 써주셨고요. 마치 어떠한 그분 얘기로는 예전에 어떤 시를 보고서 그걸 약간 패러디한 것처럼 쓰셨다고 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올리신 분은 사막싱구루님이시고요. 사막싱구루.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뭐 한국에 지금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또 쿠웨이트에 출장하신 분이신데 주로 사막에서 골프를 많이 치셨던 분이시고 아이디는 사막싱구루님이십니다. 발음하기 어렵네요. 그 사연의 제목은 라운딩 중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인드 골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드라이버를 잘 못 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아이언을 잘 치면 됩니다. 아이언을 잘 못 쳤다고 정규 온을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숏게임을 잘하면 파도할 수 있어요. 숏게임을 미스해서 거리가 많이 남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퍼팅을 잘하면 아직 파를 할 수 있어요. 퍼팅을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이번 홀이 끝이 아니니까요. 그러다 18홀이 끝났는데 성적이 좋지 않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만 골프를 칠 게 아니니까요. 예, 굉장히 함축적이고 재밌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인데요. 골프라는 게 지금 사막싱구루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한타 한타의 한타 한타의 희비를 교차할 정도로 감정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마인드 골프도 처음 골프 칠 때는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골프라는 게 이제 뭐 짧게는 한 홀에서도 한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세 타에서 두 타일 경우도 있겠지만 적게는 두 타에서 많게는 한 6, 7타까지 여러 타수가 있으니까 홀 기준으로 봐서도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또 골프 전체로 봐서도 18홀이라는 또 숫자가 많잖아요. 한 홀로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좌절하지 말고 또 이제 오늘 18홀 끝났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평생 골프 칠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내일도 있고 또 다음에도 골프 칠 게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데 참 재밌게 글을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도 들으시면 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 골프를 치고 오셔서 또는 한 홀 한 홀 칠 때마다 감정 상태가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글귀 또는 이런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더 즐겁게 또 다른 사람들도 배려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골프도 좀 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칠 수 있는 마인드 골프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인드 골프도 골프를 시작하고 이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골프가 이렇게 평생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구기 운동은 좀 과격하고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그것에 반해서 이제 골프는 평생 이렇게 잘 걸을 수만 있으면 또는 뭐 카트를 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이고요. 물론 뭐 어떤 분은 뭐 날아오는 공 맞으면 이게 위험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요. 뭐 당연히 위험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어떤 운동에나 그 정도의 위험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그 자신의 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운동 중에 하나가 골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나이가 뭐 30대, 40대, 뭐 50대이시더라도 이제 뭐 평균 연령이 요즘 얼마 정도 될까요? 한 70, 80 정도 되나요? 그래도 한 2, 30년 또는 40년까지도 더 골프를 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타 한타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즐겁게 동료들과 즐겁게 이렇게 골프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기가 걸리고 판이 커지고 그러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거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즐겁고 배려하는 골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팟캐스트 한국 계정으로 안단테님께서 별명 안단테님께서 글을 올려주셨고요. 제목은 요새 마인드 골프 중임. 오버스윙 안 하고 힘 빼고 스윙하니 공이 잘 맞네요. 저번 주 태풍으로 라운딩 캔슬. 그리고 유유 이렇게 눈물 흘리는 표현을 해주셨고요. 요새 몸이 간질간질한 게 흐흐흐. 암튼 마인드 골프 짱 이렇게 남기셨는데요. 네, 안단테님 리뷰 남겨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한참 이렇게 공을 치고 싶을 때 이렇게 날씨가 안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공을 못 치고 있는데 뭐 이럴 때 뭐 집 근처에서 연습 스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쉬운 대로 스크린 골프를 가서 치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정신으로 연습 가서 하시면 잘 되실 거예요. 마인드 골프도 지금 손가락이 지금 아직 완벽하게 다 낫지 않았는데요. 골프를 못 친 지가 거의 이제 3주, 4주가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못 쳐본 적이 최근 들어 거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인드 골프도 간질간질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 출장을 가서 이제 또 라운딩 일정이 좀 있는데요. 좀 가서 또 처음 뵙는 분들하고 또 치게 되는데, 어서 좀 손이 나서 골프를 좀 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좀 좋지 않아서 좀 쉬고 있고요. 예, 그렇게 이제 한참 안단트님처럼 공이 잘 맞고 좀 몸이 간질간질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실력이 늘 것 같을 때 그래서 마인돌퍼야 팟캐스트에 얘기했던 얘기 중에 실력 향상과 계단 이론 요럴 때 주로 이렇게 계단을 한번 이렇게 다음 계단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요럴 때 연습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단테님. 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카페에 2차 강님께서 글을 남겨주셨고요. 짝사랑 가로 열고 혼자 몰래 듣다가 가로 닫고 이제 고백 가로 열고 인사드립니다. 예, 혼자 몰래 듣다가 인사드립니다. 이 얘기죠. 그거를 짝사랑 이제 고백드립니다. 이렇게 약간 낚시성 제목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신설동에서 2차강 인사드립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음성과 글로만 보고 듣는 것이 효과가 크다. 골프는 크크. 이런 것이 마인드 골프가 아닌가 싶네요. 그 묘한 느낌. 왠지 알고 있었는데 그 말 하니까 생각난다 하는. 원래 내 것이었나 착각하게 만드는 내 것을 타인에게 아깝지 않게 주는 법을 배우는. 그래도 다 주는 것이 아닌. 어렵다. 말이 끊이지가 않아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헷갈렸는데요. 마인드 골프가 이제 아깝지 않게 이렇게 뭐 많은 정보를 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해주신 것 같고, 원래 본인이 알고 있었는데 마인드 골프 통해서 듣다 보니까 맞아 이거였지라는 그런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마인드 골프는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동영상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거를 마인드 골프가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기술적인 거는 마인드 골프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 기술적인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음성과 이런 글, 블로그나 그런 거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출퇴근할 때 또는 이제 여가 시간에 뭐 들으시면서 다른 것도 또 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차강님 글 남겨주셔서 좋고요. 이제 짝사랑만 하지 마시고 카페나 블로그 통해서도 이렇게 같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들어오셔서 고맙고요. 네, 골프 계속 재밌게 즐기자고요. 고맙습니다, 이차강님. 네, 이제 인트로 부분을 좀 이제 다 한 것 같은데요. 현재 여러분께서는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 제 49번째 샷을 듣고 있습니다. 예, 새벽 일찍 이렇게 방송을 녹음하다 보니까 조금 좀 어수선하기도 한 것 같고요. 마인드 골프 개인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수선해요. 마인드 골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방송을 다른 때보다는 조금 불안정한 것 같은데 뭐 그게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잘 들어주시고요. 마인드 골프 사실 오랜만에 출장으로는 한국 가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마인드 골프가 주재원 생활할 때는 출장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개인 사업하고 컨설턴트로 일하고 뭐 골프 레슨도 하고, 이 골프 레슨을 하다 보니까 자리 비우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레슨이라는 게 또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슨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죄송하다는 익스큐즈를 좀 했는데, 하여간 골프 출장으로 또 게다가 이제 마인드 골프가 처음으로 골프 비즈니스로 출장을 가다 보니까 사실 좀 설레이는 부분도 있고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이제 와야 될 텐데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좀 설레이기도 하나 봅니다. 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공항을 가기 위해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요. 하여간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저와 이제 마인드 골프와 만나게 되시는 분들과 이제 좀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직접 이렇게 피드백도 좀 듣고 싶고요. 그분들의 골프 얘기도 하고 같이 이제 골프도 쳐보고 스크린 골프지만 뭐 골프도 쳐보고 마인드 골프가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레슨도 좀 해드릴 계획이고요. 뭐 각종 질문, 뭐 하여튼 재밌는 얘기들을 좀 골프 얘기들로 좀 많이 할까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골프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밤을 샐 수도 있는데요. 뭐 다양하신 배경에서 다양하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실 것 같은데 너무나도 즐거운 자리일 것 같으니까 혹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긴가민가 너무 쑥스러운데 가는 게 모르는 사람인데 다 마찬가지예요. 오시는 분들 서로 다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마인드 골프도 그날 처음 다 만나는 사람들이라 너무 이렇게 어색하진 않을 오히려 어색할까요? 근데 마인드 골프가 이런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는 걸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잘하는 또 그런 조그만 능력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오실 분들 거리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있지만 뭐 분당 주변에 살거나 서울 뭐 가까운 곳에 살면서 시간도 있는데 안 오시는 분, 또 이렇게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그냥 과감히 오세요. 물론 이제 다음에 또 나가게 되면 또 기회도 있겠지만 하여간 좀 저도 마인드 골프도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팟캐스트 내용에 들어와서요. 지금 49번째 샷의 주제는 투어 캐디의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 그 내용이에요. 골프를 대회를 보면 투어를 뛰고 있는 뭐 KLPGA, KPGA 또는 PGA, 뭐 LPGA 또 유러피언 PGA 이런 투어를 보면 투어 선수들한테는 캐디 전문 캐디들이 있는데 캐디들의 수입은 과연 얼만큼 될까? 뭐 선수들 같은 경우 우승 상금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PGA 같은 경우는 보통 100만 달러가 넘고요. 20만, 30만 달러 정도 되고, 뭐 최경 선수 같은 경우가 우승했던 PGA 챔피언십, 이번 로리 맥길로이가 우승한 그 대회 같은 경우는 가장 상금이 많은데 한 180만 달러, 거의
20억 정도가 되죠. 그러면 그런 투어 캐디는 그럼 수입을 어느 정도 받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서 예전에 그 마인드 골프 블로그에 썼던 글인데요. 그 글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마인드 골프 블로그 mindgolf.net에 들어가 보시면 골프 상식 쉬운 네 번째 있고요. 제목은 투어 캐디의 수입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골프장에 가서 라운드를 할 때 캐디가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그 캐디에게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요. 보통은 원 캐디 투백, 원 캐디 포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원 캐디 투백이라고 하면 캐디 한 명에 백이 두 개, 그러니까 손님이 두 명이란 거죠. 백이라는 건 골프백을 얘기하는 거고요. 원 캐디 포백, 그래서 이게 아마 보통 일반적이고 요즘은 카트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원 캐디 포백이 이제 일반적인데 그 캐디 한 명에 이제 네 명의 손님을 이제 그 같이 이제 골프를 라운드를 한다는 얘긴데요. 그 참고로 이제 마인드 골프가 있는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캐디 없이 플레이를 합니다. 뭐 세마이 프라이빗 또는 프라이빗 골프장에 가면 캐디가 있기도 한데요. 뭐 세마이 프라이빗 같은 데는 뭐 캐디는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반 좀 아주 좋은 그 골프장 같은 경우는 캐디를 꼭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먼저 캐디라는 그 용어, 뭐 다들 뭐 당연히 이건 아시겠지만 캐디라는 용어를 룰북, 그 골프 룰북에 보면 정의가 있거든요. 그 정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캐디란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를 원조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는 플레이하는 동안 플레이어의 클럽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참 당연한 말을 어렵게 써놨죠. 캐디는 이제 플레이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 플레이어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플레이하는 동안 클럽을 캐디백을 이제 메고 다니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외에 뭐 다른 것도 있죠. 뭐 충고를 해줄 수도 있고, 거리를 봐줄 수도 있고. 그래서 캐디의 그 정의가 이제 골프 그 룰에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라는 걸 상식으로 알려드리고요. 그 선수들이 보통 플레이를 할 때 꼭 그 투어 캐디가 이제 같이 보통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전담 캐디가 있고, 뭐 가장 유명한 그 캐디는 당연히 타이거 우즈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던 스티브 윌리엄스라는 그 캐디가 있었고요. 그 캐디는 뭐 최근에 그 타이거 우즈가 스캔들 이후에 성적이 안 좋아지면서 하여간 그것 때문인지 무슨 개인적인 일 때문인지 사이가 다시 안 좋아졌고 그 둘이 이제 결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스티브 윌리엄스는 그 현재 아담 스캇의 그 호주 선수인 아담 스캇의 캐디를 하고 있고요. 가끔 중계를 볼 때 아담 스캇과 타이거 우즈가 같은 조로 편성이 되는 거를 좀 약간 흥미롭게 그 보는 시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계를 하다 보면 그 아나운서가 이제 가끔 아담 스캇과 이제 타이거 우즈가 같은 조가 되면 재밌겠다. 왜냐하면 아담 스캇의 캐디인 스티브 윌리엄스가 그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기록을 세웠던 캐디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좋지 않은 관계로 서로 헤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불장난을 구경하듯이 불난 걸 구경하듯이 하는 그런 재밌는 시각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가끔 중계 방송 때도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캐디는 경기 내내 선수와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선수에게 뭐 각종 정보를 주잖아요. 거리에 대한 정보, 바람 부는 거, 클럽 선택, 뭐 각종 이제 그런 정보를 주잖아요. 물론 아마추어 골퍼들이 치는 그런 골프장에서도 그 캐디분들께서 비슷한 정보를 주죠. 뭐 클럽 선택도 뭐 골퍼가 이제 초보일 경우에는 클럽 선택도 해주기도 하잖아요. 뭐 클럽 운반하는데 뭐 다른 투어 프로처럼 이렇게 그 백을 맬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 백을 4개인데 4개를 어떻게 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카트에 넣어놓고 이제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거리도 봐주고 클럽도 선택해주고 또는 이제 그린에서 라이도 봐주고 실제 원래는 이제 규정상 라이를 봐주는 건 괜찮지만 공을 놓는 거는 플레이어가 해야 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캐디가 그것까지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 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공을 놓는 것을 해보는 게 원래 규정에 두게 맞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캐디에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도 그게 좋고요. 그리고 뭐 공도 닦아주기도 하고요. 그런 건 이제 캐디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 무거운 백을 메고 이제 투어에서는 다녀야 하는데, 뭐 그 백 자체도 굉장히 무거워요. 일반 그 백 말고 그 투어 그 캐디백은 굉장히 좀 무거운데, 그 안에 사실 음식물도 좀 넣어야 되고, 물도 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력이 대단해야 되는데, 뭐 참고로 잠깐 이렇게 격가지로 얘기 드리면, 미국에는 그러한 캐디를 전문으로 양성하는 캐디 스쿨도 있고요. 뭐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제 신체적으로도 무거운 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백을 메고서 18호를 걷는 그런 훈련도 이제 물리적인 그런 체력 훈련도 하고 뭐 백을 두 개를 메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걷는 그런 것도 연습을 하고 뭐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서 이제 백을 메고서 가는 연습 그 우산을 들고 백을 메고서 뭐 이렇게 클럽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각종 이제 뭐 시험일 수도 있겠고 그런 이제 체력 훈련 교육 과정일 것도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그 백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백을 메고서 걷는 거 보면 가끔 보면은 외국 그 캐디들 중에를 보면은 코스염까지 하얗고 백발이 성성한 그런 나이 드신 캐디분들이 계세요. 뭐 그런 분들은 이제 꽤 오랫동안 캐디를 했기 때문에 경력도 그렇고 그 골프장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노하우가 많이 쌓이셔서 그런 분들을 캐디로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 최근에 그 한국의 최경수 선수도 그런 캐디 거의 처음 프로 생활을 하고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셨던 분 중에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캐디 분께서 워낙 힘이 드셔가지고 더 이상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관계로 이제 그만두셨는데 최근 선수는 개인적으로 그 분을 거의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캐디가 이게 물리적으로도 꽤 힘들고요. 각종 정보나 그런 것도 이제 선수들에게 이제 많은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스코어 카드나 그런 야대지북 같은데 이제 정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대부분의 얘기 드린 것처럼 상당수의 그 선수들은 전담 투어 캐디가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PGA 같은 경우는 미국 투어를 같이 이렇게 도는 거는 별 문제 없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뭐 태국, 일본, 한국 그런 각종 나라, 호주 뭐 이런 나라의 각 나라의 오픈 대회들에 참석할 경우에는 뭐 전담 캐디를 꼭 데리고 안 가는 선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나라의 그 클럽하우스에 소속된 그 캐디를 통해서 이제 그 같이 이제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그렇게 하는 게 또 나올 수 있는 게요. 자주 가지 않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그 캐디가 좀 더 그 골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이렇게 같이 이동하는데 여러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PGA 투어의 그 PGA 선수들의 투어 캐디의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마인드 골프 예전에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그 선수와 캐디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고정 월급과 그 선수 경기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그 최종 결과, 그 최종 그 대회의 결과가 10위권 바뀔 경우에는 5% 인센티브, 우승 상금의 5%죠. 그 탑 10, 그 바깥에 탑10 안쪽일 경우에 10위까지일 경우에는 7%. 그래서 만약에 뭐 우승 상금이 뭐 한 10만 불을 받았다. 그러면 7%면은 한 700만 원 정도 되나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1위 우승을 했을 경우에는 10% 정도의 우승 상금을 비율로 받아간다고 합니다. 뭐 우승 상금이 아까 얘기했던 뭐 최경주나 로리 맥길로이가 우승했던 PGA 챔피언십 약 20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런 대회를 우승을 하게 되면 그 캐디가 10%인 2억 정도를 뭐 미국 돈은 20만 불 또는 18만 불 정도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PGA 대회의 경우는 보통 우승자가 100만 불이 넘기 때문에 좋게 넘거든요. 그래서 그 우승할 경우에는 그 캐디가 이제 10만 달러 이상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뭐 하나로는 10만 달러가 대략 1,000원으로 계산하면 1억인데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한 1억 1,000 몇백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타이거 우즈가 전성기일 때는 1년에 뭐 한 7승에서 10승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100만 달러라고, 한 대회가 100만 달러라고 얘기해도 10승을 하면 1000만 달러거든요. 100억이에요, 100억. 근데 뭐 보통 100만 달러 넘으니까 뭐 한 150억 정도 되겠죠. 한 10개 대회 우승하면. 그러면 이제 캐디가 한 15억 정도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뭐 웬만한 투어 프로 선수보다도 또 더 많은 수입을 챙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캐디란 직업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그런 인센티브와 또 고정 월급을 받지만 그 선수들의 각종 그런 이제 분위기도 잘 맞춰줘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조언도 잘 해야 되고, 때로는 뭐 경기의 그러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거리를 굉장히 잘 봐야 되고, 뭐 그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이의 그런 휘는 정도, 브레이크가 얼만큼 있는지 그런 정도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바람의 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캐디의 역할은 선수가 샷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서 선수가 이제 최상의 샷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선수들이 우승을 했을 때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또 적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캐디의 또 종류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크게 세 가지로 그 가방을 그 캐디백만 메고 다니는 그런 캐디의 종류가 있겠고, 뭐 가방하고 이제 뭐 거리 정도의 간단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캐디가 있겠고요. 또 가방도 메고 거리도 봐주고 각종 정보를 주면서 마지막으로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캐디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다혈질인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업앤다운이 심해서 경기 흐름이 갑자기 좀 안 좋아졌을 때 이렇게 끊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캐디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또 중요한 사람인데요. 보통의 경우는 그런 조언까지 다 하는 그런 그 캐디가 더 많은데, 타이거 우즈가 스티브 윌리엄스랑 이제 결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을 이제 캐디로 썼는데요. 그 당시 이제 캐디와 계약을 한 형태가 그렇게 조언을 안 한다. 이제 너는 이제 캐디를 백만 메고 거리만 본다. 뭐 아니면 뭐 넌 가방만 매. 나머지는 알아서 내가 할게. 뭐 그렇게 이제 초반기에는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하고 있는 캐디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캐디도 가방 멜 수 있는 사람, 거리까지 봐줄 수 있는 사람, 나중에 조언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종류가 또 있어서 그런 내용은 이제 실제 캐디와 그 선수가 계약을 할 때 그런 계약사항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 캐디란 직업이 우리에게는 이제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하거든요. 꼭 투어 프로뿐만 아니고 그 아마추어 골퍼들이 이제 가서 그 만나서 같이 이렇게 라운드를 하는데 도와주는 그 캐디 분들도 이런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 또는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이 흔들리지 않게 잘 칠 수 있고 경기를 흐름을 아주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줘야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수보다도 더 많은, 그 아마추어 골퍼들보다도 더 많은 코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무거운 백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한테는 백 정도는 아니지만 원캐디 4백 4명의 그런 클럽들을 왔다 갔다, 또 한 개 클럽을 갖고 가면 또 안 되니까 또 선택을 또 그 손님이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두세 개 클럽을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4명이면 두세 개면 적게는 6개에서 8개에서 12개 정도 클럽을 이제 들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드시겠죠. 그래서 허리도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왜냐면 한쪽으로도 많이 매니까요. 뭐 선수 프로의 캐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수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 캐디는 참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마추어 골퍼들은 캐디에게 뭐 이렇게 돈도 내고 어떤 서비스를 받는 측면이지만, 또 캐디가 없다면 또 그만한 또 경기 흐름과 또 재미있는 또 골프를 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한국은 또 경기 진행 속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반면 미국 그 마인드 골프가 있는 미국에서처럼 캐디 없이 또 모든 걸 직접 해보는 또 그런 또 재미도 또 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골프에서 직접 뭔가 액티브하게 직접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또 다른 팟캐스트를 통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그럼 이제 캐디가 그런 역할을 하고, 캐디의 또 수입은 대략 이 정도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이제 또 경기를 볼 때, 아, 저 캐디는 또 이 정도의 상금을 받아야겠구나라는 걸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어 전담 캐디는 아니겠지만, 뭐, 우리가 그 아마추어 골퍼들이 골프장을 가서 골프를 칠 때 그 캐디를 만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캐디에게 한번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캐디도 사람이고 또 이렇게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캐디도 그만큼 더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뭔가 더 많은 정보 아니면 공도 한번 더 닦아주신다든지 클럽을 또 한번 잘 닦아주신다든지 뭐 거리를 더 한번 자세히 봐주신다든지 그러한 그 오고 가는 그런 또 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인드 골프가 얘기하는 동반자와 같이 하는 그러한 배려하는 골프 차원을 넘어서 캐디에게도 좀 배려하는 그런 골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투어 캐디가 어떤 일을 하며 그 우승을 하거나 그 선수가 상금을 받을 때 어떤 정도의 비율로 그 수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 방송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좀 일찍 녹음을 해서 그 느낌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들리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네, 이상 그 팟캐스트 녹음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마인드 골프에 대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면 마인드 골프는 블로그를 쓰고 있고요. mindgolf.net에 가보시면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에 했던 내용들이 글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블로그에 가서 보시는 것도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마인드 골프와 직접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SNS는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 mindgolf 그 트위터는 mindgolfer예요. mindgolfer를 팔로우 하시면 마인드 골프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요. 카페는 cafe.naver.com/mindgolfer mindgolfer 회원이 이제 225명이 됐습니다. 계속 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 회원 수가 늘었다는 것보다는 이제 다양한 회원님께서 올리는 글이 훨씬 더 많아지셨어요. 초반기에는 마인드 골프가 주로 글을 올렸었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서로 글을 올리시고 서로 스코어 카드도 공유하시고 서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서로 아프신 것도 얘기하시고 또 서로 재밌는 내용도 주로 이제 다 골프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리고 또 모두의 얘기한 것처럼 마인드 골프 또 이벤트도 하고요. 그래서 카페에 오시면 굉장히 심심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또 한번 홍보해 드리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진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분명히 받아가실 수 있는 확실한 그 온라인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권해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얘기하듯이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캐디에게도 배려를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제 50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